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미국 뉴욕 증시 반등으로 장을 마치나 싶었는데 상호관세 발효가 되고 나서 발표가 되고 정말 주요 종목들 요동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우려감이 커지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출연자 웹캠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연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굉장히 걱정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나 상황들 체크포인트 먼저 알려주시죠. 네, 앵커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시 모닝쇼, 모닝 스탠바이에서 항상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투자 인사이트를 들을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바닥은 사실 오늘 내일 확인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바닥은 다음 주쯤에는 반드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불확실성 제거 시점 확인이라고 지어봤어요. 근데 그 시점이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이 오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오후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저 역시도 대본의 90%를 어제 밤에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제 뉴욕 증시 마무리만 확인하고 이제 대본을 완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지만 이제 관세 뉴스가 한 1시간 전에 나왔더라고요. 관세 뉴스가 1시간 전에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뉴욕 시장의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조금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바닥을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오늘 확인을 안 해도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는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만 봤을 때 우리나라 상호관세가 25% 정도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5%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11%, 16% 일단 기본 베이스가 10%인데 다른 나라들은 11%, 16% 정도 받은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25%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왔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물론 2차 전지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나오지만 반도체나 조선이나 방산 이런 섹터들은 영업이익률이 25%, 3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 섹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 방송을 할 때는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두 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분명히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4월 1일 전에 대차전거가 막 늘었는데 정작 4월 1일에 시장 약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4월 2일부터 시장의 약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카카오 등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은 4월 1일에 공매도가 금지됐더라고요. 4월 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 시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도가 4월 1일과 4월 2일 이틀 동안 강하게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월 1일 날 나왔던 외국인의 순매도는 진짜 현물 순매도였고 4월 2일 순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매도 진행 결과는 다음 날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끝나고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서 공매도 현황을 봐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대차잔고에서 공매도로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키움증권이랑 대신증권도 공매도 전산하는 것을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분명히 거래소는 공매도가 진행되기 전에 대부분의 기관들과 공매도 전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불안해요. 지금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 우리가 알만한 증권사인데 이들이 이 거래소에서 만들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은 동참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금융감독원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99% 정도 적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4월 1일에 재개됐는데 이제 화수 이틀 시장을 보신 분들은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아니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 자금 유입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물론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 가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차 정보를 진행한 다음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공매도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공매도를 진행했을 때는 쇼 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공매도가 빌린 다음에 공매도 진행하고 3개월 이내 환수하도록 환매수하도록 하고 있고 보증금 같은 경우도 120%에서 105%로 허들을 낮췄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분들의 대주 물량과 굉장히 좀 유사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했던 이력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공매도의 하방 압력에 몸살이를 앓았지만 3에서 6개월 정도는 제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했을 때 압박 섹터로 분류가 됐었던 섹터들이 다양하게 많죠.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요. 조선이나 방산, 로봇, AI 소프트웨어, 2차전지, 2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전지는 조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2차전지 꽤나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나머지 섹터들은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덜한 섹터들을 뒤에서 소개해드리면서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포인트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세히 풀어드렸는데, 자, 이제 시장 상황, 이 점들 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관심 가질 볼만한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첫 번째 섹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매도가 굉장히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온 조선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K조선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어제 조선이랑 방산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방산이 다소 좀 아쉬운 뉴스가 나왔어요. 그 수지 앵커께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될 때, 조선과 방산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께서는 조선과 방산이 고평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토마토 증권통에 클립 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절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랑 로봇 중에서는 이건 틀렸어요. 저는 2차 전지랑 로봇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봤고 방산이랑 조선은 영향이 딱히 없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방산이랑 조선은 맞췄고 2차 전지도 맞췄죠. 근데 로봇을 틀렸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다들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조정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이죠.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하방에 대한 매도세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매도 재개 1주, 2주 전에 사실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방산과 조선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리포트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4개에서 5개 정도 돼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저도 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조선이랑 방산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마이너스 5% 하락도 영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알 수 없지만 저는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 시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 낙폭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작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산이 빠진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절충교육 지적에 이 방산 관련했을 때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후 4시, 이제 3, 4시쯤 나오면서 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점심시간 이후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방산은 뺐습니다. 조선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선 관련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H당국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꾸준하게 수주를 찾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 미 군함에 대한 MRO 규제가 풀렸다는 것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선을 아예 못했는데 미국에 진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한테 반사이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오션과 Hnet 중공업이 MRO 시장을 작년 중반부부터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MRO 규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다크호스 기업들한테 밀리지 않고 우리가 선두 위치를 찾은다고 했을 때는 그 55조 시장에 대한 낙수 효과를 우리가 얻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DOE가 LNG 수출 규제에 대한 장벽 제거 조치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 종전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LNG 때 참여해서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선이랑 방산에서 관심주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앞에서 투자 인사이트 다 말씀드렸어요. LNG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면은 LNG선 운반선을 만드는 탱크를 만들고 있는 동성 화인텍,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동성 화인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 중에서는 어제 대부분의 방산주가 좀 밀렸습니다. 어제 뭐 현대, 롯데미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에서 한국항공우주 모든 종목들이 어제 오후부터 밀렸는데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탄약이라든가 완성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 방산과 완성차 관련 기업들인데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자동차 부품이랑 방산 부분에서 시너지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기술적 위치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이제 조선과 방산에서 각각 증권계통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동성 화인텍과 S&T 모티브 오늘의 관심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부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 우리 증시를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섹터가 바로 조선과 방산이었죠. 그중에서도 어제 좀 많이 흔들림이 나왔었던 방산보다도 조선에 특히 주목을 해주셨는데 관련주로 동성화인텍과 S&T 모티브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지금 다양한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고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제 저는 조금 부르기 힘든데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수출 1위 소식, 이 프랑스를 제치고 이런 기록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고 수출액 면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가고 있는 화장품 주들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앵커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 과연 관세 무풍지대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열었기 때문에 저는 뭐 90% 정도는 관세 윤곽이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행목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어떤 항목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풍지대라고 생각했던 엔터랑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조선방산, 리오프닝 이 정도로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랑 방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나온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산 같은 경우는 보편 무역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터랑 AI 소프트웨어랑 조선 이런 것들은 아직 뭐 화장품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관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특히 엔터 같은 경우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관세 가능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투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초를 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훼손이 되긴 했는데 다시 지금 관세청에서 나오고 있는 수출 동향을 봤을 때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유 배우가 나온 폭삭 소가수다. 이제 아이유 배우랑 박보검 배우가 나온 이제 완결 났죠. 폭삭 소가수다가 중국에서
괜찮은 반응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국에 조금 유리하게 언론을 발표하는 환구시브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에서 폭삭 수거 수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한령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안 가고 화장품으로 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1분기 화장품 수출 동향이 나왔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2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가장 많이 사간 고객이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세청을 가면은 3월 11일, 3월 21일 이거는 잠정 데이터를 발표해 줍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출판 데이터를 3월 11일에 알려주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출판 데이터를 3월 21일에 알려주죠. 근데 분기 통틀었을 때 전체 데이터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3월 1일과 3월 20일까지는 미국이 근소하게 앞서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수출 데이터를 고려해서 주요 매출처를 두고 있는 양방향,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하나,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하나 꼽은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적이 견조하면서도 업종 대비 저평가면을 또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그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다 나왔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이 한국콜마와 실리콘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DM 기업이랑 뭐 색조 화장품, 완성 화장품, 그 다음에 유통기업 이렇게 화장품을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종목을 막 5개씩 드릴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먼저 ODM에서 한국콜마를 엄선했어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중에서 두 가지가 색깔이 비슷합니다. 둘 다 중국과 미국에다가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매출이 높아요. 근데 미국의 가장 매출이 높은 ODM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ODM 기업 3개 중에서 12개월 선행포도 괜찮고 일봉 위치 괜찮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중국향 매출 높은 기업은 한국콜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실리콘2가 이런 기업이죠.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보통 160여 개 국에서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아쉽죠. 실리콘2가 발란이라는 명품 유통기업에다가 75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서 과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게 참 위로가 안 되죠. 내가 75억을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리콘2 시가총액 1조 8천억, 그 다음에 실리콘2가 기록을 하고 있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75억이 매우 작은 수준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요 정도 먹튀 당했다고 해서 실리콘2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는 중국향은 한국콜마, 미국향은 실리콘2 이렇게 관심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벽부터 참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관세 무풍지대로서도 부각되는 종목군이죠. 화장품주를 꼽아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텐데 한국콜마, 실리콘2까지 관심주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장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로봇주인 로보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도 참 올 초에 들끓는 주가의 상승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다시 주목할 차례가 된 건가요? 사실은 이게 쉬었다라는 것이 공매도 때문에 쉬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어서 쉬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5대5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성장 섹터를 투자를 하실 때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시세를 보여줄 때는 이 섹터나 이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최소 3일 이내 3번에서 4번가량 주기적으로 나와줘야 이런 성장 섹터들이 2주 동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뭐 UL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를 이어줬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알만한 감속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3월 중순부터 사실은 공매도 시즌이 재개가 되니까 공매도에 대한 타겟으로 로봇이랑 2차전지가 타겟팅이 됐는데 사실 2차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3월 중순부터 2주 가까이 굉장한 약세를 보여줬는데 정작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반등 나온 섹터는 로봇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굉장히 좋아했는데 2차전지는 이 공매도 재개되면서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감속기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전용 부품의 액추에이터랑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30%다 밀렸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제거 일환으로 로봇 섹터의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고 UL 로보틱스는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이 SK온이 일본 자동차 제조사인 닛산과 15조 배터리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획을 체결했을 때 UL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여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SK온이 이 UL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 납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고 그 콜옵션에 대해서 UL 로보틱스는 10배로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 닛산과 SK 이노베이션, SK온, UL 로보틱스 이 4기업 간의 밸류체인이 강하게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어디로 갈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치고 나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 거예요. 근데 LG가 치고 나가면 로보티즈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기술적 위치랑 거래 대금이랑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저는 삼성보다는 LG가 먼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2주, 3주 전에 이 로봇 부품주 중에서는 탑픽 기업을 꼽는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GKL 어떤 관광 기업과 이 AI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두 기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대 주주가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UL 로보틱스랑 SK온의 행보에 따라서 로보티즈랑 LG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유심히 보시면서 오늘장 로보티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도 세 번째 관심주 키워드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조선주 봤습니다. 조선과 방사를 함께 챙겨봤거든요. 올해 우리 증시를 주도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종목군인데 특히 조선에 집중을 해보셨고요. 조선에서는 동성화인텍, 이 본행제 수요 덕분에 좋을 것이다. 방사는 S&T 모티브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방사를 함께 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죠. 관세 무풍지대로서도 부각되는 종목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중국과 미국 동시 수출인데 중국 비중이 더 높고요. 실리콘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시 수출인데 미국 비중이 더 높은 종목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요새 좀 쉬어가고 있었던 로봇주입니다. 공매도 우려감에 좀 내려갔지만 오히려 이제는 악재 해소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최근에 호재를 전하기도 했었고 LG그룹과 함께 기대감을 모아볼 수 있는 관심 종목 로보티즈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